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막후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 기업가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엔 항해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폭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파 정치인이나 판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사이버 불링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번번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 즉 법원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단체와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명에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충실한 판사들을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레너드 레오와 같은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코크 형제와 같은 거물급 자금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판사 후보 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주권을 소수의 민간인 부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종신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이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단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일한 주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것이 바로 여론이다 라는 거짓된 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사법부를 장악하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석 연료 산업의 영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억만장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택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의 가치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곧 닥쳐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경제적 자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부호들이 기후 위기를 외면하고 조장한 결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비용, 그리고 부패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정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희망을 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책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 그 결정 뒤에 어떤 자본의 흐름과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막후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 기업가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엔 항해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폭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파 정치인이나 판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사이버 불링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번번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 즉 법원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단체와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명에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충실한 판사들을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레너드 레오와 같은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코크 형제와 같은 거물급 자금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판사 후보 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주권을 소수의 민간인 부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종신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이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단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일한 주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것이 바로 여론이다 라는 거짓된 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사법부를 장악하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석 연료 산업의 영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억만장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택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의 가치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곧 닥쳐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경제적 자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부호들이 기후 위기를 외면하고 조장한 결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비용, 그리고 부패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정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희망을 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책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 그 결정 뒤에 어떤 자본의 흐름과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막후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 기업가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엔 항해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폭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파 정치인이나 판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사이버 불링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번번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 즉 법원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단체와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명에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충실한 판사들을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레너드 레오와 같은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코크 형제와 같은 거물급 자금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판사 후보 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주권을 소수의 민간인 부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종신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이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단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일한 주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것이 바로 여론이다. 라는 거짓된 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사법부를 장악하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석 연료 산업의 영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억만장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택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의 가치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곧 닥쳐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경제적 자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부호들이 기후 위기를 외면하고 조장한 결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비용, 그리고 부패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정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희망을 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책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 그 결정 뒤에 어떤 자본의 흐름과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막후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 기업가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엔 항해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폭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파 정치인이나 판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사이버 불링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번번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 즉 법원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단체와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명에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충실한 판사들을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레너드 레오와 같은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코크 형제와 같은 거물급 자금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판사 후보 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주권을 소수의 민간인 부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종신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이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단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일한 주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것이 바로 여론이다 라는 거짓된 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사법부를 장악하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석 연료 산업의 영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억만장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택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의 가치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곧 닥쳐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경제적 자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부호들이 기후 위기를 외면하고 조장한 결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비용, 그리고 부패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정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희망을 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책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 그 결정 뒤에 어떤 자본의 흐름과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막후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 기업가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엔 항해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폭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파 정치인이나 판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사이버 불링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번번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 즉 법원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단체와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명에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충실한 판사들을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레너드 레오와 같은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코크 형제와 같은 거물급 자금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판사 후보 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주권을 소수의 민간인 부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종신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이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단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일한 주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것이 바로 여론이다 라는 거짓된 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사법부를 장악하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석 연료 산업의 영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억만장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택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의 가치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곧 닥쳐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경제적 자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부호들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조장한 결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비용, 그리고 부패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정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희망을 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책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 그 결정 뒤에 어떤 자본의 흐름과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막후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 기업가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엔 항해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폭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반대파 정치인이나 판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사이버 불링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번번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기관, 즉 법원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목표를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막대한 검은 돈,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단체와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명에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 충실한 판사들을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레너드 레오와 같은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코크 형제와 같은 거물급 자금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판사 후보 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그대로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주권을 소수의 민간인 부호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종신직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에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이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단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동일한 주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부에 이것이 바로 여론이다 라는 거짓된 압력을 가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심지어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사법부를 장악하여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석 연료 산업의 영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자금줄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억만장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해안가 주택들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의 가치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곧 닥쳐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경제적 자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부호들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조장한 결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비용, 그리고 부패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거대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돈의 정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희망을 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야말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책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 그 결정 뒤에 어떤 자본의 흐름과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법과 제도가 투표용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강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잠식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지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한 지도자가 이끄는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거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도자를 지지했던 정당의 동료 정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옹호했지만 마쿠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하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유층과